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의 혁신투자 구역투 카페 매니저 기자부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민주택 청약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활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국민주택이란 어떤 거냐면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분양하는 면적 상관없이 민간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를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은 똑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이상,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셔야 되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는 수도권에서 12회 이상, 수도권 외에서 6회 이상 이렇게 되셔야 되며,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 납입금의 지역별 예치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치금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민영주택에서의 이 예치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면적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원하시는 면적에 맞춰서 이 예치금을 납입이 되어 있어요. 통장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주의하실 점이 이 청약 1순위 조건에서 이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청약과열지구, 조정지역이죠. 여기에서는 1순위 조건이 약간 달라져요. 추가로 붙는 게 있는데 위 조건에서 추가로 붙는 게 세대주. 세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더 늘어나서 2년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청약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세대 구성원 전부가 과거 5년 내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재당첨 제한의 기간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영주택에서만 있는 건데 1주택자 이하, 위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상관없는데 투기과열지구랑 청약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자 이하만이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방식. 청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운이 아니에요. 당첨자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면적별로 보시는데 40제곱미터 이하, 뭐 전용 한 12평 정도 되겠죠. 4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청약자 중에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납입 횟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40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랑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되며, 이거 같은 경우 총액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횟수, 그 다음에 40제곱미터 초과는 총액. 이 총액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저축통장이랑 종합통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장인데, 저축통장 같은 경우에는 앞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종합통장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인데, 이 종합통장을 국민주택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50만 원을 넣었어도 인정할 수 있는 금액, 매월 인정 최대 금액 맥스가 10만 원입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방식 사례. 5명의 청약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야 아파트. 여기 59A 타입에 다들 청약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김첨 씨, 거주지가 판교인데 쭉 이렇게 통장 보시면 종합통장 가입되어 있고 가입 기간이 1년 1개월 있고 쭉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 김첨 씨는 1년 1개월만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천 같은 경우에는 청약 과열 지역이라서 청약 1순위에 가입 기간이 1년에서 1년이 더 추가돼가지고 2년이 돼야 됩니다. 여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이라서 청약 1순위는 마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 기간 1년 1개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김채움 씨는. 그래서 바로 그냥
김차훈 씨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탈락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김차훈 씨 빼고 박가천 씨, 박가천 씨가 계시고요.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황서울 씨, 거주는 잠실이고요. 그 다음에 박평택 씨, 평택이 거주지구시고요. 그 다음에 천이사 씨, 과천 지역에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배가천 씨도 과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청약자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야 아파트 25구 A타입에 청약을 했는데, 이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수도권에 지정된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의 30% 먼저, 당이라고 하는 과천이죠. 당의 30% 먼저 우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20%, 이 다음에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은 인천, 서울 포함이죠. 수도권의 50%이 순서대로 공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냥 여기 당첨 커트라인이 과천은 저축 총액이 1,550만 원, 그 다음에 경기도권은 2,600만 원, 수도권은 2,850만 원. 이렇게 당첨 저축의 커트라인이 이렇게 나왔다. 예시를 들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하천 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박하천 씨는 박하천 씨는 거주지가 과천이십니다. 지금 과천에 거주하시고요. 청약통장은 저축통장이 있네요.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무주택 기간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약 1순위 내에 경쟁이 붙으면 무주택 기간 3년을 유지하고 있냐 그거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보시면 박하천 씨는 무주택 기간이 30년입니다. 자, 그럼 됐어요. 일단 됐는데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 과천 1,5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차이로 안 되셨네요. 경기도로 넘어가면 여기 더 세죠. 2,600 안 되셨죠. 수도권 2,800 안 되셨습니다. 박하천 씨는 아쉽게도 낙첨이 되셨는데 이게 월 5만 원씩만 해서 그래요. 이걸 월 1만 원만 더 넣어서 6만 원씩만 하셔도 뭐 1,600 좀 넘어가나요? 예, 그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합격인데 그래서 뭐 술, 담배 이런 비용을 좀 아끼고 청약 통장 불이익은 월 10만 원씩 계속 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황서울 씨 보시겠습니다. 황서울 씨. 황서울 씨는 잠실에 거주하고 계시고 청약 저축통장에 24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주택 기간 먼저 보시죠. 무주택 기간 4년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3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 거 충족하시고 저축에 보시죠. 저축에 2,880만 원. 그러면 황서울 씨는 수도권에 해당되겠죠. 수도권 50% 여기에 해당되는데 수도권 보시면 커트라인이 2,850. 황서울 씨 2,880이면 커트라인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서울 씨는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평택 씨. 박평택 씨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평택이 되시고요. 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시며 무주택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이거 나오자마자 판단이 되어야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평택 이사 온 지 2년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무주택 기간 2년, 3년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박평택 씨는 그냥 탈락이 거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천이사님. 우리 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과천. 그 다음에 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고 무주택 기간 6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축액을 일단 보시면 돼요. 저축액이 2,550만 원. 2,550만 원인데 자, 과천을 보시면 커튼에 1,550. 합격입니다. 합격이 아니에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5개월 전 분당에서 과천으로 이사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과천으로. 그러면 지금 거주지가 과천이지만 천이사님은 경기도를 보셔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해야지 당의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사님은 과천 당의 지역이 아닌 경기도로 보셔야 돼. 경기도로 보셔야 됩니다. 경기도 2,600만 원 커트라인. 그러면은 천이사님은 2,550만 원. 탈락이죠. 천이사님. 안타깝습니다. 좀만 더 일찍 이사 가시지. 자, 마지막으로 배과천 씨. 배과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과천이고
가입 기간이 8년. 무주택 기간 먼저 보시죠. 무주택 기간이 40년이에요. 와, 엄청 기시네요. 자, 그러면 저축을 보시면 되는데 저축에 3천만 원. 그리고 과천 지역이니까 과천에 1,550만 원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백화천 씨는 난 무조건 당첨이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청약 통장 종류가 종합통장입니다. 종합통장. 가입기가 8년밖에 안 되겠죠. 이 경우에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불입을 해도 1,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에 3천만 원 이거는 백화천 씨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일시에 납부를 했다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저축이 3천만 원 안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천 1,550만 원 커트라인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액수죠. 그래서 백화천 씨도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첨되신 분은 당첨자는 황서울 씨 전세 10억에 잠실 2단지 2cm에 거주하시는 우리 좀 돈 좀 있는 황서울 씨만 당첨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방식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사례를 들어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편하시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민연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